네, 지금 강의가 오늘 좀 길어질 것 같네요. 내가 이제 우리 저기 빠스로 찍으려 하는데 동영상으로 찍으니까 순식간에 배터리가 하나가 날아가 버리네. 야, 이거 동영상 찍기는 좀 이게 부적합하다. 가끔가다 짧은 영상 찍은 건 괜찮은데, 야, 이거 장난이 아니네. 이거 배터리 그 잡아먹는 게 배터리 하나가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냥 강의 영상은 스마트폰을 찍어야겠어. 고리는 용량이 너무 많고. 그래요. 어디까지 했죠? 마치 이게 우리 에고들이 어떻게 해요? 에고들이 우리의 몸을 잠식을 하고 있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방어도 해줘요. 마치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해줘요. 이 비유를 하자면 현대 의료 과학으로 비유를 하자면 마치 에고들이 뭔과 같자면 백혈구와 같아요. 자, 얘네 생물 시간에 백혈구가 뭔지는 다 아시죠? 백혈구가 뭐예요? 외부로부터 이런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침범을 하면 어떻게 해요? 백혈구들이 다 막아내죠. 자, 백혈구가 마치 뭐야?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하죠. 백혈구가 마치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하죠. 자, 우리 몸에 백혈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백혈구가 생성이 안 돼요. 백혈구가 한 마리도 없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왜 죽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막아내지 못하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어요. 그래서 이게 백혈병이 생성 안 되는 게 환자가 무슨 환자죠? 백혈구가 생성이 안 되는 그 환자들 있잖아. 이게 무슨 병이지? 갑자기 이게 머리 빡빡 깎고 하는 그 병자들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도 한거 후천적으로도 생기고 한데 무슨 병 환자가 있죠. 백혈구가 한 마리도 없어서 조금만 어떻게 상처 나고 이게 감염 입혀도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런 환자들 있죠. 백혈구가 생성이 안 돼서 백혈구가 몸에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백혈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작은 바이러스들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바로 감염돼서 죽어요. 백혈구들이 그걸 다 막아내야 하는데 못 막아내니까. 자, 이런 환자들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위생적이고 거의 무균에 가까운 환경에서 살아야 돼요. 조금만 이게 들어오면 아니면 다른 항암 무슨 치료를 받든가. 이게 무슨 환자라고 지금 까먹었다. 백혈병 환자인가? 맞나? 하여튼 백혈구가 생성 안 되는 그 환자들이 있어요. 마치 이와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거는 백혈구가 막아내고, 외부로부터 어때요? 탁한 에너지 기운을 막아내는 걸 누가 막아내요? 에고들이 막아내요. 여기 우리 몸에 있는 에고들이 막아내요. 특히 이제 장군급 같은 에고들이 있어요. 여기. 에고들도 다 이게 보면, 이거 빨리 하라고 그러는데? 에고들이 다들 잘 보면, 이게 자기 다 그 능력이 틀려요. 어떤 에고는 이걸 잘하고, 이게 마치 내가 예전에 봤지만, 이 몸을 다스리는 게 마치 제국을 다스리는 거 진짜 같아. 에고들도 능력이 틀려요. 그러면 이 외부로부터 이게 들어오는 탁한 기운 에너지를 막아내는 에고들은 어떠냐? 장군이나 전사가급 같은 그런 근기를 갖고 있는 에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그걸 막아내요. 근데 저 같은 그 당시 수행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이 무의식을 갖다가 이거 어떻게 보면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그런 이게 군대와 같은 장군이나 전사급 에고들 갖다 어떻게 해요? 그때 다 죽여버린 거야. 수행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날까요? 네, 마치 백혈구가 없는 것처럼 무의식이 어떻게 해요? 방어막이 없어져요. 그래, 예전에는 장군급 에고들이나 전사급 에고들이 이제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외부로부터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3차원적인가 4차원적인 내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데, 이걸 얘기하자면 끝간데가 없이 굉장히 많아요. 의식이 침범하는 의식들이 겁나게 많아요. 특히 이런 지구 같은 이런 환경에서는 겁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차원계 몇 개만 설명한 거지, 이걸 디테일하게 분류해서 나누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종류도. 근데 여기서 그걸 설명하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거기까지는 설명 안 드릴게요.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해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의식을 막아내는 에고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서울로 제가 집이 그 당시에 도남동 한신 앞에 사니까 서울로 가니까 어떻게 탁한 기운들이 이게 빽빽하게 밀집돼 있어. 그럼 그 탁한 기운들이 어떻게 해요? 침범을 해. 침범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공황장애로 이제 이걸 판별을 많이. 공황장애인 것처럼 막 미쳐 죽을 것 같아. 많이 움켜쥐고 막 기도 못 피고 이렇게 되고 막 두렵고 막 해요. 왠지 내가 나를 이해를 못할 정도로 두려움이 막 올라오고 공황장애 같은 게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이. 자, 그런 상황에서 있다가 어떻게 해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4차원 존재가 번잡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9차원 존재고 징기스칸이잖아. 특수한 경우니까 천신계에 있던 천신들이 나를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내 에고의 방어막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해요? 이때 어떤 꼭두각시 작업을 이제 해요. 의식 통제 작업을 그때 들어가요. 그 전에는 안 돼요. 왜? 이 에고들이 그 의식을 다 막아내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간섭 의식들을 갖다가 탁한 의식들 다 막아내요. 근데 얘네들이 군대가 다 없어졌어. 에고들이 장군급이나 전사급 에고들이 다 죽었어. 없어져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물밀렸다다시 막 이게 이제 밀려오는 거야. 천신계에서 그걸 쳐요. 처음에 천신계 12종족이 처음에 합진해가지고 저를 갖다 꼭두각시를 만들다가 나중에 천신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천신들이 처음에 12종족이 있을 때는 어땠냐면 하나 했을 때 하나로 얘네들이 통일해서 같이 의식으로 12종족 같이 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꼭두각시 작업을 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게임 캐릭터하고 똑같아. 근데 게임 캐릭터에 영웅급 캐릭터가 있으면 영웅급 캐릭터가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소수의 병력만 있어도 적진을 뚫고 들어가 버려요. 근데 영웅급 캐릭터가 시원찮잖아. 그러면 어떻게 아군의 병사 수가 많아도 어떻게 해요? 비빌거려. 게임 해보면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뭔가 하려면 어떻게 해? 이 학에서 뭔가 12종족 천신들이 영향력을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가 필요해요. 영웅급 캐릭터, 징기스칸이죠? 자, 징기스칸 하면 다 끝났죠, 그냥. 자, 징기스칸의 그 영웅 캐릭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딱 잡아버린 거야, 이제. 그 작업 12종족이 들어온 거야.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되냐면, 제 몸이, 제 생각과 제 몸이 제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제 생각도 제 마음대로 안 되고, 제 의지도 제 의지대로 안 되고, 제 몸도 몸이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차를 모는데, 내가 생전 가지도 않은 데를 갖다 막 차를 몰아가지고 막 한 150km 때려 박으면서 가는 거야. 얘네들이. 저는 멈추고 싶었죠. 브레이크를 밟고 싶었죠. 근데 브레이크가 안 밟혀요. 막 150km 막 때려 박는데도 브레이크가 안 밟혀요. 자, 어느 정도까지 아시겠죠?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내 생각도 내 생각대로 안 돼. 막 생각이 막 뇌에 쥐가 난 듯한 기분. 뇌에 쥐가 난 듯한 기분 한번 체험해 보셨나요? 뇌가 쥐가 난 듯처럼 막 아파요. 그냥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몸은 내 마음대로 않고 지 마음대로 움직여. 이제 천신계에서 어떻게 꼭두각시 그 작업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12종족. 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저건데, 나중에 얘네들이 12종족 애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한 마음으로 해서 저를 갖다가 딱 완전 통제를 해버린 거야, 이제. 그 전에는 에고들이 다 막아놨어요. 이게 에고 장군 애들이. 에고 전사 애들이 다 막아내서 침투를 못 들였는데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다 죽으니까 이때 다시 싹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 몸을 갖다가 다 완전 의식과 제 몸을 다 완전히 통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12종족 천신들이. 근데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2종족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 다 어떻게 해요? 속내가 다 틀려요. 자기 목적이 다 틀리고. 이 지구에 있는 상황을 갖다 어떻게 자기 종족의 입맛에 맞게끔 그걸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종족마다 파가 있어요, 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도 당이 여러 당이 있듯이 그 쥐종족이 최고 파가 많아. 이런데 파가 많으면 파끼리 나가지고 지들끼리 막 싸우고 돼. 자, 그럼 어떻게 하냐? 12종족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 다 셈법이 다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영웅 캐릭터 하나 잡았어. 징기스칸 캐릭터를 잡았어. 끝난 거죠. 천신계에서는 어떻게 징기스칸 캐릭터 9차원 존재 징기스칸 캐릭터를 잡았어. 자, 게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만렙을 다 풀로 찬 어떻게 해요? 영웅을 하나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천하무적이에요, 그냥. 소수의 병력만 있어도 다 밀어버려. 대병력을 밀어버려요. 게임 원리하고 비슷해, 이게.
원래 우리 지구에 있는 게임이 전술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이게 천신기에 있던 전술 시뮬레이션 게임을 약간 여기에 밑에 지구 상황에 맞게 먹게요. 그걸 갖다가 약간 좀 이게 오락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변형을 시킨 거예요. 이게 전술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원리가. 그럼 어떻게 전술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하게 되면 걸출한 영웅이 필요해요, 천신기에서는. 그럼 그 걸출한 영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정복 사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뭐 자기 12종족에서 어떻게 되냐? 자기 종족 중에서 걸출한 영웅급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지구에 대한 영향력이 자기네들 영향력이 세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걸출한 영웅급을 자기 종족으로 영웅으로 영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른 천신기에 다른 걸출한 영웅들을 많이 해요. 스카웃을 많이 해요. 그게 이유가 그래. 근데 어떻게 최고 6차원 존재들은 아무리 날뛰어도 한계가 있어요. 쓰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6차원 존재들은. 천신들은. 근데 어떻게 9차원 존재들은 우주의 능력을 써요. 그러니까 9차원 존재의 영웅급을 갖다가 서로 잡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12종족이 어떻게 해요? 이게 서로 간에 자기가 이제 끄집어 저를 갖다가 막 끄집어 가려는 거야. 여기 지종족에서도 끄집어 가려고 원숭이 종족에서 저를 그다음 저한테 제일 집착이 많은 종족이 어떤 종족이냐면 원숭이 종족이었어요. 그 나중에 원숭이 종족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들 왜 그때 왜 그랬냐? 얘네들의 보니까 얘네들 입장이 있더라고. 원숭이 종족은 예전에 말했지만 좀 약간 대학 캠퍼스 같은 생활하고 다 학자 같은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학에 내려오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전쟁 영웅이 없어요, 자기.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손오공 있잖아요. 그 양반은 자기네들 말 안 들어. 손오공 걔는 손오공 예전에 천신계에서 버림받았죠. 이게 천상계에서 버림받았. 이게 천신계야. 어떻게 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엄청난 영웅인데 천신계들의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그래 걔네들은. 그래서 원숭이 종족이 나한테 굉장히 집착을 많이 들어요. 희생을 많이 해, 얘네들이. 나를 잡기 위해서 원숭이 종족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실질적으로. 하계에서도 많이 죽고, 천신계에서도 많이 죽었어. 왜 나 하나 자기 원숭이 종족을 하게 해서. 왜 나 하나만 끌고 오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이게 저거니까. 왜냐면 원숭이 종족은 이게 군대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군대 개념이 약해. 그리고 얘네들은 천신계에서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기 때문에, 이 하계로 얘네들이 몸을 타고 내려오잖아요. 싸움을 못해. 싸움을 못해. 그래서 원숭이 종족들이 머리는 좋은데 이게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영웅급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영웅급이 없으니까 저 같은 징기스칸급 이런 영웅들을 간절하게 원해. 그 당시에 원숭이 종족에서 엄청난 희생을 천신계에서도 신들이 많이 저 잡기 위해서 많이 잡아잡고 하계에서도 원숭이 종족들이 많이 죽어나갔어요. 저 하나 잡으려고. 왜 나 하나만 잡으면 이게 여기서 저거니까. 왜냐면 원숭이 종족이 여기는 군대가 굉장히 거기서는 군대도 별로 세지도 않아요. 왜냐면 거기서는 전쟁 일으킬 일이 없어. 원숭이 종족 이쪽에서는 이게 태양계 중심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나중에 근데 자기네 종족 사람들이 하계에 내려오면 전쟁 영웅이 필요해요. 자기 12종족 중에서.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네 원숭이 종족에는 전쟁 영웅이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집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숭이 종족을 싫어해. 나를 갖다가 겁나게 이걸 갖다가 이게 나를 잡으려고 막 이게 통제를 하려고 막 하게 해가지고 내가 원숭이 종족을 지종족 다음으로 싫어하는 이유가 그이에요. 하여튼 그 당시에 처음에 12종족 같이 해가지고 나를 통제하다가 12종족이 다들 자기 셈법에 맞게끔 나를 끌고 가려고. 그 당시에 저를 끌고 가는데 이게 좀 많이 이게 3개 종족이 많이 끌고 가요. 쥐종족 오고 원숭이 종족 오고 토끼 종족. 이 3종족이 저를 갖다가 어떻게 절대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싸움을 많이 해요. 그럼 나머지 종족이요? 나머지 종족 같은 경우는 뒤로 빠져요. 왜냐면 이 종족들이 예전에 말했지만 토끼 종족하고 쥐종족 동맹관계예요. 근데 원숭이 종족은 뭐예요? 왜 거기 왜 끼어들어가요? 얘네들은 전쟁 영웅이 없어요. 아예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저 같은 영웅 하나만 들어와도 자기네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피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집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숭이 종족 그래서 싫어해요. 나한테 하도 집착을 해서. 그럼 12종족 중에서 그러면 처음에 같이 했다가 처음엔 12종족 다 나를 갖다가 어떻게 자기네들 쉽게 말하면 전쟁 캐릭터 영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다들 쟁탈전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다 나가 떨어져.
그 최종적으로 3개 종족이 남아요. 그게 어떻게 저기 쥐종 최고 그게 저기 좀 센 게 쥐종족, 그 다음에 토끼종족, 그 다음에 원숭이종족. 근데 쥐종족하고 토끼종족은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둘이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당시에 저 하나 가지고 쥐종족하고 토끼종족이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원숭이 종족을 갖다가 눌러내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13년도 정도 돼요. 2012년도에서 13년도 그 사이에 이 3개 종족이 어떻게 이제 12종족 나머지는 답 달고 이 3개 종족이 저를 가지고 막 이게 끄달기 작업을 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원숭이 종족 이쪽 끌고 가려고, 쥐종족 이쪽 끌고, 토끼 종족은 이렇게 끌고 가려고, 나는 가운데서 막 뒤지려고 미쳐 죽어요. 이거 경험 안 하는 사람 몰라. 미쳐 죽어요. 온몸이 찢어질 것 같고 이게 뒤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됐나요? 내가 일일이 만나가지고 이제 설득 작업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해. 자, 그 당시에 저기 나중에 원숭이 종족이 어떻게 해요? 토끼 종족하고 쥐 종족은 이게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원숭이 종족이 나중에 밀려나요. 엄청난 희생을 받고 원숭이 종족이 밀려나요. 굉장히 많이, 하계에서도 많이 죽고 천신계에서도 신들이 많이 죽었어요. 저 하나 때문에. 그 당시. 그러면 토끼 종족, 쥐 종족하고 동맹 관계니까 이제 같이 해야겠네. 이게 틀려요. 자, 여기서 토끼 종족, 쥐 종족이 동맹 관계이긴 하나 어떻게 해요? 자기 종족의 성향이 틀려요. 자기 종족의 성향에 맞게끔 영웅을 세팅을 하고 싶어요. 이 징기스칸 영웅을 갖다가. 그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그때는 저도 몰랐죠. 그냥 막 뭣도 모르고 막 그냥 고통 속에 그냥 이렇게 저기 막 저기 그냥 텀벙떡 그냥 저기 뭐냐 그냥 텀벙떡 거기서 고통의 물에서 텀벙떡 거리고 살고 있었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이제 얘네들 천신들 데려놓고 이제 대표들 데려놓고 얘기하니까 상태가 이랬구나. 자,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제가. 그럼 어떻게 됐네. 자, 이 말을 하려면 진짜 이걸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 당시에 나중에 쥐종족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쥐종족하고 토끼종족하고 어떻게 해요? 동맹 관계인데 어떻게 저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웅을 걸어요. 한번 끝낼까요?